네,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장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요, 신용장 그 통지 안내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예, 통지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지 안내문은 누가 작성한 거라고 했죠? 예, 이거는 통지은행이 작성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해외에 있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스위프트 방식으로 온 그 본문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용장을 통지받은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주거래은행, 통지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전에 이러한 메시지, 통지 안내문, 요거를 첨부를 해서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통지 안내문의 내용이라는 건 사실 별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장의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출상, 그다음 뭐 연락처, 그다음에 뭐 신용장 번호, 신용장 금액, 대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통지 안내문은 이 은행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형식이 아니고. 근데 그러나 자 오늘부터 보실 예, 요 부분, 여기부터가 이제 본문이거든요. 요 부분 내용들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됐다. 뭐가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통일이 됐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부터 본문이거든요. 여기부터가. 그래서 27번 항목. 그러니까 항목 그 코드하고, 그다음 항목 제목. 이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순서도 27, 40A, 20, 31D. 그 다음에 27번 항목은 항목 제목이 시퀀스 오브 도타. 이건 다 똑같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용장 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여기까지 요 부분들은요. 요 부분들은 개설은행하고 그 개설을 받는 여러분들 은행하고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 이 전신을 보내고 받고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 암호 코드 같은 걸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써 있으니까 보면 This is a system generated advice. 자, 이거는 시스템으로 생성된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장 보내주는 거 이거는 시스템에서 바로 그냥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no signature is required. 서명은 되어 있지 않다. 서명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도 신용장 받으면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거는 국내에 있는 은행이 이 신용장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통지할 때 일단 출력을 해요. 은행 양식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은행이 도장을 찍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비로소 원본이 되는 거죠. 예. first copy 첫 번째, 그 다음에 authentic, correct with, 이거 authentication, correct with current key. 뭐 지금 뭐 보내는 그 키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맞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호 같은 거를 이제 쭉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input time, 그다음 received from 해서 어디로부터 받았다. 예. 홍콩 샹하이 베이킹 코퍼레이션.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실게요. 예, 본격적으로 해설해드리면, 자, 항목 제목 27번 항목 코드요. 제목은 Sequence of Total. 그래서 토탈 중에 몇 번째냐, Sequence 결과가 어떠냐. 그 보통 우리 이제 이게 저 다른 책자들 보시면 페이지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페이지스를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인쇄된 종이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때, 데이터가 들어올 때, 모든 신용장 내용이 한 번에 한 묶음으로 들어왔냐, 아니면 뭐 어떤 뭐 특별한 조항이, 한두 개 조항이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건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렇게 따졌을 때 뭐 한 묶음이냐 두 묶음이냐 사실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개는 1분의 1에서 한 묶음으로 들어왔고 이게 첫 번째 데이터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1분의 1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품목 내용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어떤 특별한 조항이 예? 돈을 뭐 매입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번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다른 서류에 의해서 아주 복잡하게 써 있는 경우들 그것들이 그랬을 때 그 조항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다는 거죠 별도로 예,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묶음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 한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예, 그런 거고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40의 이항 form of documentary credit 해놓고는 irrevocable. 그래서 이 신용장 form of documentary credit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신용장에 뭐 그대로 번역하면 형태, 형식, 뭐 form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근데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신용장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rrevocable이다. 그러면 취소 불능이다 라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신용장의 종류를 공부하실 때, 예, 신용장의 종류를 공부하실 때 신용장의 종류다라는 거 뭘 의미하는 거다 그랬죠? 신용장의 어떤 조건, 어떤 조항에 비춰봤을 때, 어떤 조건으로 조항을 기준했을 때, 무슨 신용장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 취소 가능 여부를 기준했을 때 취소 불능과 반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revocable, 취소 가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취소 불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어느 때고 신용장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취소 가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취소 불능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 은행에서는요, 대개 모든 은행들이 취소 가능은 취급하지 않아요. 왜요? 신용장 받아가지고 열심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거 취소하자. 그럼 취소가 된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 이게 대개는 취소 불능이다. 이렇게 취소 불능이라는 게 표시가 없으면, 그것도 취소 불능이에요. 예,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신용장을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신용장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또 이제 다른 조항들을 봤을 땐 또 다른 또 다른 종류를 또 다르게 명칭을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신용장이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명칭을 알면 뭐가 도움이 돼요? 취소 불능이다. 그러면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갖기 말하면 이제 만들어서 물건 선착해서 돈 받아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항목 documentary credit number 이게 이제 신용장 번호예요. 이 신용장. 이것도 이제 신용장도 문서니까 문서 번호. 그래서 이거는 개설은행에 부여를 해주는 거죠. MGK 248186.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번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적 서류 작성, 매입 서류 작성할 때 보면 서류마다 신용장 넘버를 기재해라. 그럼 이거 정확하게 기재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248186인데 24818까지만 쓰면 그거는 하자예요. 하자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31시항 데이트 오브 이슈. 이슈가 뭘까요? 신용장을 발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장 발행일자를 의미한다. 너무 옛날 걸 갖고 왔네. 예. 자, 그 다음에 31D 항목 date and place of expiry. 자,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date of expiry. date of expiry. 결국은 이게 ED예요. ED. 뭐냐?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 신용장은 언제까지 유효하다? 실무적으로는 언제까지 내고 하세요?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place of expiry라는 건 뭐냐면 그 유효기일이 적용되는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매입은행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예. 여기가 매입은행이고, 예. 여기가 만약에 개설은행이다 했을 때, 예.
오늘이 며칠인가요? 17일이요? 17일? 18일? 예. 18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출상 18일이면 요 날까지 내고를 해야 돼요. 18일까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여기 플레이스가 코리아, 한국 이렇게 돼 있으면 매입 은행에 여기 딱 도착하는 게 18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18일 날 은행에 갖다 줘도 은행에서는 돈을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8일이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개설은행에 도착하는 날짜가 18일이다. 그럼 그때는 18일 날 매입은행에 가져가면 매입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지. 왜요? 여기서 받아가지고는 DHL이나 뭐 이런 걸로 보내는데 소개하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럼 18일 지나가 도착하잖아요. 그럼 지금 거절할 수가 있죠. 다시요. 이해가 되시죠? 예. ED라는 거는 뭐예요? 유효기. 그래서 매입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 실무적으로. 그랬을 때, 플레이스는 뭐예요? 요 18일이 적용이 되는 게 어디서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는 지역이. 만약에 한국이다 그러면 18일날 갖다 둬도 되는데, 이게 적용되는 지역이 여기. 만약에 미국이었다. 그러면 18일날까지 도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일날 여러분들이 내고 하는데, 코리아로 돼 있다? 그럼 오케이. 매입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으로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18일날 가져갔다? 한국의 은행으로 매입을 시켰다? 그럼 그때는 매입을 안 해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데 요 ED가 만약에 공휴일이야. 18일이 공휴일이었어. 그럼 여기서 매입해줘야 안 해줘요? 못하죠.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라면 토, 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져가면 될까요? 그럼 이제 20일이 되잖아요. 20일인가? 21일인가? 어쨌든 날짜가 지나게 되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ED는 공휴일이면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내일이면 이질이, 꼭 이질이. 이거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니, 은행이 공기관이잖아요. 근데 공기관이 공휴일날 노니까, 당연히 그날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하는 측에서는요, 신용장을 받는 국가가 ED 고날짜가 뭐 공휴일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날짜 그냥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애플리컨트 얘는 누군가요? 이제 공부했던 게 막 나오네. 그쵸? 반가우신가요? 아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고 이게 또 뭐야?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몇 번씩 나왔던 얘기 애플리컨트 이게 바로 수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임포터 아니면 바이어 이렇게 써놓고 애플리컨트라고 써놨나요? 그쵸.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발행인이 은행이잖아요. 신용장 발행자가. 근데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볼 때, 그쵸? 개설 신청인,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수입상을. 그쵸? 수입상이, 개설을 신청하는 자니까, 신용장에서는 수입상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럼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쵸? 수입상, 은행의 상대가 수입상, 아니잖아요. 개설 신청으로서 상대를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명칭을 제대로 잘 불러야 된다니까요. 맞게.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장인 건 맞죠. 근데 우리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 해서 이 회사가 수입상이고 그다음 beneficially 얘도 마찬가지죠. applicant beneficially 왜요? 이거 수출상인데 그죠? 이건 수출상이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은행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그쵸? 그 수익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수익자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상은 수익자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32B 항목. 쉽죠? 내용 쉽죠? 그죠? 무역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워낙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 빼먹었죠? 예, 동영상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업로드를. 예,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32B 항목은 currency code and amount예요. currency code 하는 거는 은행이 지급할 때 기준 통화가 뭐냐. 그 다음에 amount, 신용장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수출상 받아가실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계약서 금액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currency code는 US 달러, US 달러고, US 달러. 이것도 중요하죠. 그쵸? 왜냐면 나중에 우리 이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됐느냐, 유로가 됐느냐, 엔화가 됐느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일본하고 거래할 때도 신용장 받을 때 달러를 표시해 달라. 왜냐면 달러가 올릴 확률이 많으면 엔화는 떨어질 확률이 많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바이어가 동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통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환율 문제 때문에. 어떤 통화는 환율이 오르고 어떤 건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마운트는 28,240.35불이다. 이게 특이한 앞에다 이렇게 샵을 붙여놨네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숫자 정확하게 요거다. 앞뒤로 막아준 거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경우들도 뭐 일반적이죠. 뭐.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